오늘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모른 척하고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파악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을 얻은 듯 원하는 것 모두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어 처음 기계화 산업이 시작된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계화 산업이 안 있었어요. 인간이 뭐 농사를 짓거나 소를 끌고 다니면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계화가 된 것이 1784년이고 그것이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1870년에 전기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69년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갖춰진 것을 3차 혁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렇게 정보화 또 자동화 생산 시스템 이런 것이 갖춰진 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여 지능과 정보가 결합된 기계화 시대를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기계에다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부여하여 초지능 기계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다가 정보를 많이 집어넣고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넣고 거기다가 지능까지 집어넣으면은 기계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생각하고 기계를 썼는데 이젠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뇌처럼. 얼마 전에 인공지능 로봇인 알파고와 우리 한국의 바둑 선수죠. 이세돌이 바둑 시합을 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세돌 씨는 그나마 2대1로 졌죠? 4대1로 졌어요? 그 중국 사람은? 전패로 졌죠? 뭐 중국 그 친구도 잘 둔다고 하는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이렇게 잘 두는 인간들이 기계에다 다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쩌면 기계가 인간을 다스릴 수도 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머리가 뛰어나면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면 이제 이세돌은 바둑알이나 날라주는 노동자로 전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세돌 씨는 한 판 이겼어요. 그 중국 그 친구는 알 닦아리 하는 거지. 물에다 닦아가지고 그 닦는 거나 했대요. 이렇게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됐어요. 기계는 이렇게 막 발전하는데 인간인 여러분들이 발전 안 하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뻔한 겁니다. 아직은 실감을 못하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락도 한 듯 2012년에는 이 세상에 사이파워라고 하는 범우주적 인간 능력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4차 산업이 기계에 인간의 지능을 부여한 것이라면 사이파워는 인간의 능력에 우주의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파워가 바로 4차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파워를 모르면 기계한테 당하는 거고, 사이파워 능력을 갖춘 사람이 4차 산업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이와 같은 사이파워를 모르면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였지만 이젠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우주와 똑같은 근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에너지의 세계는 우주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에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과 같은 에테르체에 있습니다. 에테르체는 우리 한국말의 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 알죠? 우리나라는 이것을 1만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계를 삼태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이 공간 안에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간 안에서는 육각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에 육각형 모양의 그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 같은 거 접수해요. 다 무슨 요즘은 제목도 다 육각형 안에 들어있고, 물론 우리는 그 육각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퍼뜨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육각형 안의 에너지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 혹은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긴 게 서로 얼굴이 다른 것 같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 육각형 안으로 생겼었어요. 육각형 안에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키워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안에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을 숙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각형 안에 생명 에너지를 통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은 안 나죠? 네.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해준 생명 에너지가 바로 엄마 뱃속의 양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양수는 그 분자 구조가 육각형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양수 안에는 분자 구조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우주에. 그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서 키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양분만 가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육각형 안의 우주 에너지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 이런 것이 상반된다는 건 서로 반대가 되는, 그리고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에너지가 동시에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하나는 뻗어나가는 힘으로 그것을 화이트 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끌어당기는 힘으로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화이트 홀과 블랙홀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성질의 작용이 함께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저 태극기가 저기 옆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파랑하고 빨강하고 사이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한쪽은 끌어당기고 한쪽은 뻗어나간다 라는 뜻이에요. 태극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석이 서로 다른 N극과 S극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태극의 원리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우주의 공간이나 온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태극이라는 것이 공간, 온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공간 안에는 지금 저 태극과 같이 빨아당기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죠. 그리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뭉쳐놓으면 이렇게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 물체가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온도라는 건 뭐냐? 온도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가 하는 거예요. 온도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하느님이 뜨겁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전부 다 기체화되든가 하고, 또 온도 에너지가 내려가면 그게 바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는 내려가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즉 고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도 역시 우주의 삼태극의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은 이것을 천지인이라고 하여, 천은 공간, 지는 끌어당기는 힘에 만들어진 물체, 이거 끌어당기는 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온도. 그리고 사람은 역시 이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생명체, 즉 마음을 뜻하고, 이렇게 공간과 온도, 사람을, 그러니까 천지인을 삼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은 우주 최초의 에너지, 즉 우주 에너지가 작용하는 삼태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도 움직일 수 있고 온도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사용하면 우리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우주를 움직여서 성취하는 능력을 도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는 길도자에 력은 힘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도력의 실체가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사이파워가 바로 그 도력의 실체예요. 우리 마음도 우주 에너지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서 형성된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생각하는 의식작용이 있어 듣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영혼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할 뿐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없어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요게 아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하기 힘든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영혼이 하는 거지 자의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자의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또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움직이는 걸 잘 터득하면 여러분들이 사이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려면 반드시 영혼이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자의식은 결국 같은 몸입니다. 요게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차라리 따로따로 했으면 하나가 없으면 하나로 산다고 하지만,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한 이미지를 영혼에다가 각인을 시키면 영혼은 그 이미지를 현실 세계에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뻗어나가는 기운 속에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에 각인된 이미지를 현실 세계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마음이 원하면 이렇게 우주의 힘을 통해 현실 세계에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려면 이 뻗어나가는 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향을 끼치죠. 근데 자의식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자의식은 또 결국 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은 자의식이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생각한 이미지를, 방법은 자의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은 영혼에다가 강하게 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 즉 이미지를 영혼에다가 박아놓으면 영혼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이 자의식이 박아놓은 그 이미지를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저 우주 안에서 끌어와요. 그거를 그렇게 끌어오고 현실에다가 실현시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마음이 원하면 이렇게 우주의 힘을 통해 현실 세계에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아셨죠? 얼핏 들으면 뭐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상당히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혼과 자의식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자 했던, 또 갖고자 했던, 간절히 원했던 것은 우연처럼 알게 되거나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간절이에요. 이 간절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자의식 안에 있는 이미지를 영혼에다가 각인시키는 게 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에 모르더라도 언젠가 그 답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그건 우주가 여러분들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찾아낸 게 아니고 우주가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언젠가 그것이 영혼 안에 박혀 있으면 언젠간 끌어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그러나 사이파워는 영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직접 생각을 하거나 의식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정말 간곡한 것만 이루어준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곡한 것만 이루어져야지 그냥 생각하면은 막 되면은 세상이 개판이 되겠죠. 예, 인간이 서로 가만히 있다가 난 저 자식이 싫다,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갑자기 죽는다든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쓰잘데가 없는 건 다 버리라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청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한다면은, 진짜 네가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우주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이파워 능력은 이렇게 영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는 곧 우주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통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것이 공간 안에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또 온도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파워는 바로 우주 근본의 마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자의식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쉽게 지금 움직이는 거, 이거는 영혼이 거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골똘히 생각해가지고선 하고자 하면은 그때는 영혼이 또 안 받아들여요. 그냥 보통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또 하게끔 해준 거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자고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걸 무슨 이거 꼭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적인 것은 영혼이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하려면 영혼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어야지 하고 밥 먹는 거는 영혼이 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자의식이 밥 먹겠다는 걸 받아들여서 해준 것 뿐입니다. 영혼이 직접 하면 사이파워를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지만 자의식이 하고자 해서 움직인 영혼은 그냥 할 뿐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 분명하게 이 뜻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다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 하는 것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의식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영혼이 그냥 받아들여서 한 것이지 영혼이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이퍼를 사용하려면 영혼이 직접 해야지만이 영혼이 끌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끌어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한 것뿐인 거지. 이 내용을 듣고 또 들어서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자의식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아는 게 많아. 들을 관계. 여기 나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나 아는 사람은 나는 옛날에 걸 다 잊어버렸는데 내 옛날 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신통방통해요.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여기에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은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영혼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일반인들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학생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난 저기 갈 거야. 난 될 수 있어. 왜냐면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갈 거야. 거기서 그 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냈어요. 대학교는 거기만 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돼서 또 그 부모들이 야, 나 안 돼, 거기 안 돼. 이러면서 2년제 전문학교를 여기저기 원서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학생의 공부 실력은 전문학교도 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문학교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적도 아니죠. 이게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기적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것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자의식이 벌린 사업은 대부분 다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의식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생각이 모두 과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의식은 전부 다 과거예요. 현실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의식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보면 이것이 기억이 되죠. 또 듣고 그것도 기억이 되죠. 안에 저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것, 즉 의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억된 것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힘 안에 뻗어나가는 힘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부 다 과거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저 텔레비에서 하는 말씀, 저 사람들이 무슨 대학교 교수니 뭐니 해서 나와서 하지만 전부 다 과거의 자기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요즘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북이 강하게 군사력이 강해지면 우리도 역시 군사 교육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다 교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군 훈련도 했어요. 이것은 꼭 우리 통치자가 자기가 우리 한국 사람을 갖다가 지금 결코 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북이 하면 우리도 해야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는 안 했다느니 저거 쓸데없는 짓 한다느니 이런 얘기는 자기 생각이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의식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자의식의 생각은 모두 과거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혼은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사실 미래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하면은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이지. 자의식은 과거를 갖고 현재에 맞추려고 하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런데 과거를 가지고 하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하는 사업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의식이 하는 사업은 망합니다. 영혼이 직접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작용하는 건 뭐고 지금 자의식이 작용하는 건 뭔지 이걸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영혼은 간단하게 말해서 간절하게, 간곡히, 끝까지 죽어도 라는 자의식의 각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나 죽어도 한다 했을 때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혼은 손가치 안에 있다, 이런 옛날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체가 그런 거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반드시 영혼은 궁뎅이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궁뎅이를 상당히 무슨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영혼이 궁뎅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즉시 해야 한다. 즉시 처리할 것. 즉 즉시 처리하려면 궁뎅이가 벌떡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야지 하면서 잠자면은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영혼이 할 때는 영혼은 잠이 오든 피곤하든 그냥 합니다. 이렇게 영혼은 궁뎅이에 있다라는 말은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궁뎅이보다 더 센 것이 이제 사이퍼입니다. 사이퍼는 우주의 힘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간단하게 말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히,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죽어도 라는 자의식의 각오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의식은 희망적입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 생각하는 자의식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갭이 뭐예요?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하는 사업은 모두 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는 걸 까먹어서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며 포기하면 영혼은 영원히 작동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자의식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없다, 이제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죽어도를 그쪽으로 쓰는 거예요. 못한다 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움직여보지도 못하고 그냥 쉬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해낸다는 각오와 함께 다시 도전하면 그때 바로 영혼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야지, 처음은 이걸 알아야지 영혼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영혼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가보면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오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터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의식을 통해서 오락하듯이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도락이라고 했어요. 자의식은 바라는 희망을 갖고 움직이지만 영혼은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떼어내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의식으로 할 때는 희망을 갖고 뭐를 위해서 했지만 영혼이 할 때부터 생각이 틀려요. 영혼은 필요 없는 군더더기부터 제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줄 것을 기대하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겠지, 팔아주겠지, 많은 손님이 오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남겨줄 선물을 갖고 시작합니다. 저 사람한테 뭘 줘야지 하고 마음에 줄 것을 갖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선택해서 딸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바라는 이미지가 분명하면 사이파워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사이파워를 정확히 모른 채 나름대로
해오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 역시 자의식을 통해 하기 때문에 원하는 이미지를 자의식식으로 생각하면 엉뚱하게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별 소용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딸이 아프거나 그러면 아픈 사람을 갖다가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 뛰어노는 애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애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픈 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면은 점점 더 아파서 끝내는 저사장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이퍼를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영혼에 각인되면 그 기도는 사이파워가 되어서 반드시 현실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이파워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우주의 힘이기 때문에 자의식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직접 원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파워를 알면은 이걸 확실하게 알고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이파워를 모르면 바로 이런 부분이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아픈 애를 아픈 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걔는 점점 더 아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걔가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뛰어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애의 병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을 원해야지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영혼에다가 뛰어노는 모습을 각인시키면 그 기도는 사이파워가 되어서 현실에 뛰어노는 아이로다가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픈 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아이는 점점 더 아파서 끝내는 저세상으로 가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영혼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대학생처럼 자의식의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것도 영혼이 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되기 힘들다는 식의 자의식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그 학생은 성적을 보면은 대학교 못 간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해요.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갈 수 없는 애라고 우리한테 장담을 했어요. 그러고 대학교를 붙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잘못 봤는 줄 알고 눈에다가 이상하게 돋보기를 몇 개씩 끼고 봤더니 그게 붙은 거예요, 진짜. 그래놓고 아버지가 그걸 못 믿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은 아버지가 대학교 붙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하소연하듯이 그 말했겠어요. 예. 그래서 힘들다는 식의 자의식의 판단은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을 주의 깊게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주의 깊게 되새겨 보라는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자의식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현실을 마음으로 삼아 원하는 현실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의식에 판단해요. 난 이래서 안 된다, 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그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의식에 생각할 땐 그러죠. 새는 날른다, 우리 사람은 날개가 없다, 날릴 수가 없다, 되도 않을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땅 위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나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영원히 나는 하늘을 나른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비행기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현실을 마음으로 삼아 원하는 현실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현실 속에서 날개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식이 생각할 때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못 나른다 라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땅에서 그냥 두더지나 아니면 개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가 그래도 한국이 많이 발전됐다 그래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건 뭘 물건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선진국의 그 정신, 선진국의 영혼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 이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현실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기술은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머리가. 그렇게 옛날부터 1만 년 전부터 삼태국인 이런 걸 다 알았죠. 또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반드시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누가 더 현실적으로 완벽한가를 가지고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제품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저 사람들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따라잡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현실을 몰라서 못 따라잡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현실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무더운 여름철에 이 선진국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으면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전혀 없는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걸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걸 써봐야지 알아요. 안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우리나라의 옷은 겉모습은 시원하게 생겼는데도 비슷해서 사용하면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시원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발 보면 거의 지금 외제하고 비슷해요. 사진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찬찬히 보면 어딘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걸 신으면은 신발은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데 신으면은 땀이 배요. 안에서 끈적끈적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외국에서 만든 좋은 신발을 신어보세요. 땀이 안 생겨요. 그리고 뽀송뽀송해요. 건조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선진국 옷을 입으면 후덥지근한 느낌이 전혀 없는 뽀송뽀송하고 건조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옷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사용하면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한 느낌 때문에 시원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기술이 서로 방향이 다른 반대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은 아마 비슷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사람들, 그들은 처음부터 뽀송뽀송하고 끈적거림이 없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가미해서 멋과 또 완벽함을 추구해서 확실하게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제품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더위를 느낄 수 없는 기술, 또 제품의 완벽함, 이런 것이 부족하여 아직도 그 현실성을 모르고 시작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 사람들은 더우면 땀이 나면 끈적끈적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끈적끈적거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고, 우리는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재질 자체가 우리는 땀이 나고 끈적끈적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가 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걸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대중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는 대중들이 그 또한 수준이 같아서 여름이니까 끈적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써봐라, 좋은 걸 써봐라. 내가 옛날에 3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인 수준이라고 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현실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편한 걸 없애려고 마음먹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기술이라도 발전하는 것이 방향이 틀리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따라가야 돼요. 예. 때문에 성취는 반드시 현실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후덥지근한 것이 싫으면 처음부터 건조하고 뽀송뽀송한 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것이 싫으면 처음부터 따뜻한 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이퍼를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원하는 세계를 모르고 자의식을 통해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까운 일본은 20년 전 이전에 벌써 책이나 인쇄물에 단 한 자의 오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신문에도 보면 신문도 오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오자도 없고 또 자동차 20년 전 이전부터 자동차가 단 한 대도 AS가 없는 완벽한 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차가 안 고장날 수가 있어? 어떻게 결함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 당시에 내가 가서 봤을 때 처음 가서 놀란 게 그거였어요. 엄청만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하나 사면은 자동차 설명서라는 건 별로 없고 뒤에 아프터 서비스 센터 지도 나와 있는 거가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게 없어요. 아프터 서비스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차를 생산하고 오자가 없는 것은 그들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좋은 걸 만든다라는 이 좋은 것, 막연한 거죠. 좋은 것이 뭔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곧 현실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현실이 마음이 되도록 마음의 눈을 뜨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직접 원하도록 하십시오. 안 고장나는 차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차는 기계니까 고장날 수 있다는 상식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주는 여러분이 원한 것을 이 땅에 실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옛날에 예수는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의식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영원히 원하면 된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옛날에 예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의 긴 말을 짧게 줄이면 그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한국에 전해 내려오는 예언서 중에는 이와 같은 사이퍼가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천부경에도 나오고 남강철교라고 하는 예언서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천부경은 그 원리가 설명되어 있고 남강철교에는 천지수단이라 하여 옛사람들의 기발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이파워를 정말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천지수단이에요. 이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힘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강철교에는 천지수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4차 산업시대입니다. 기계 속에 수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거기에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면 기계는 인간의 자의식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는 기계가 인간의 자의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통해 사이퍼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은 바로 그 4차원 산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전자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듯이 말입니다. 때문에 사이퍼는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인간이 천지인이라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주가 열어준 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에 필요한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이 갖춰지면 그때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갖고 가기 때문에. 자의식은 시작에서부터 결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이퍼는 결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이퍼는 결과가 빠지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어코 해낸다는 흥겨움도 있습니다. 기어코 해낼 걸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흥겨움이 있어요. 그러나 자의식이 하면은 될 줄 안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흥이 안 나요. 오히려 불안해요.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사이퍼는 영원히 하면. 그리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는 해냈다는 기쁨보다 해낸 성과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있습니다. 안도의 미소가 있습니다. 되지 않을 것은 사이퍼는 먼저 기뻐해요. 기뻐하면 그 기쁨이 그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 마음은 비워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비운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차면 그 찬 마음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마음을 갖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되었을 때 다 되었군 하고 안도의 한숨,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될 것 같다는 느낌에 마음이 기뻐지면은 그 기쁨이 있는 현실을 차버립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99.9%에서 빠그라지는 거예요. 이 점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주의 힘을 통한 인간의 사이퍼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이퍼는 창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 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부, 그리고 건강, 또 천기, 하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연 등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또 들어서 기어코 사이퍼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